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신광섭 전문가님과 2부 함께하는 날인데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위 오른쪽 상단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 QR코드를 촬영한 뒤에 비밀번호 1357을 입력한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57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시고 네, 입력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부 때 전문가님의 이 특징주 이야기를 너무 세심하게 듣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일지 힌트를 주세요라고 이현님께서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살을 주고 뼈를 취하자, 조금 길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주식일지 힌트를 주세요라고 전문가님 남겨주셨는데 아까 1부 때 힌트를 사실 많이 드렸죠. 그 종목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됩니까? 네, 일단은 그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긴 텀으로 진짜 흔히 뭐 텐베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종목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다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주식들이 좀 다이나마키가 움직이면서 좀 시장에 많이 참여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시장에 좀 질려하시고 있어요. 질려하시고 있고 시장이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죠. 재미없게 흘러가도 여태까지 이제 주식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이 주식을 안 하실 동안에도 주식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날들이 있었죠. 항상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2014년, 15년, 2013년 이때 딱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뭘 하면 주식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단타만 하고 어떤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가만히 투자를 했던 종목들이 더 크게 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지금은 어떤 종목인지 힌트를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실 개인들이 이제 주로 취급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메이저들이 좀 투자를 하는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을 낼 수 있고 그런 업종 대표주, 그런 업종들 중에서 이제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선주 중에는 현대미포조선, 뭐 철강주 중에는 동국제강,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런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는 두산중공업, 그렇게 이제 업종 대표된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설에 관련된 플랜트에 관련된 종목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런 식으로 몇 개 종목을 골라서 담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순서까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 그리고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그 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화학주 중에 뭐 대한유화, 뭐 그런 여러 가지의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일순간에 두산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기후변화 협약에 뭐 참가하고 이런 어떤 이슈, 그리고 뭐 그 그러니까 그 원자력 그 관련된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뭐 수주가 내년에 뭐 조 단위로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집중을 받아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먼저 일순간에 움직였죠. 하지만 그 종목이 먼저 움직였다고 해서 가장 길게 가장 많이 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업종 대표주면 현대미포조선, 뭐 두산중공업, 뭐 삼성엔지니어링, 대한유화, 뭐 동국제강 이렇게 포트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두 종목만 2배, 3배, 5배, 10배를 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뭐 상폐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포트는 그런 종목들 중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을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계좌는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조금 분산 투자를 해서 가셔야지. 다만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앵커님께서 저한테 이제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몇 개를 질문을 하셨는데 네. SMCNC, 뭐 넥사이언스, 네. 뭐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종목들 그 전에 어떤 그런 기대감, 어떤 일시적인 어떤 재료로 인해서 뭐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그렇게 길게 가는 종목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특정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본인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내려갈 때는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안전 마진이 있는 그런 회사들, 내가 버틸 수 있게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때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업종 대표주 중에서 가장 센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개인분들이 많이 하셨던 그런 유동성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이 일순간에 수익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그냥 일순간에 그냥 단기적인 어떤 게임으로 참여를 할 뿐이지 투자의 영역은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여러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일순간에 움직였다가 다시 그냥 죽는 그런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하긴 했지만 뭐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일순간에 그냥 한번 슈팅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종목이 그걸로 인해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로 세원을 했었죠. 세원의 지금 흐름을 보면 그때 당시에 루시드 모터스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투자를 했다가 루시드 모터스 얘기가 불거지면서 매도하고 나왔죠. 이번에 대원화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리비안 관련된 그런 리비안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팔고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뭐 루시드 모터스가 앞으로 차를 생산하고 뭐 그 리비안이 차를 생산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될 거다. 그런 거는 알 수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유동성에 기인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업종 대표주 쪽으로 조금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를 잘 구성해서 그 중에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한두 종목만의 수익으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어떤 큰 투자자들도 사는 종목마다 다 그렇게 대박을 치는 건 아니거든요. 손실을 크게 입고 나오는 것도 있고, 워렌 버핏 최근에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랑 뭐 그런 어떤 항공주들을 코로나 때 다 손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로 그냥 손절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다만 그들이 이제 위대한 투자자가 되고 또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던 거는 코카콜라를 뭐 20년, 30년 들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막 10,000%가 되고 뭐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서 모든 어떤 다른 포트의 수익을 다 그러니까 손해를 상쇄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포트를 조금 잘 구성하면서 약간 투자의 마인드로 지금 이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조금 미리미리 조금 투자하는 마인드로 조금 긴 텀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답변이 되었을까요? 길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좋은 종목으로 대표주로 이렇게 포트를 잘 담아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톡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들어오시는 분들 빵빵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이 필살기 코너입니다. 오늘 신광석 전문가님의 글로벌 경제 핫 이슈 코너인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항상 우리나라의 시장을 볼 때 이제 전 세계의 이제 뭐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빼놓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좀 위기가 항상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시장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모든 전 세계의 그런 어떤 경제의 흐름이나 주식의 흐름은 항상 미국 시장을 좀 많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은 사실 지난주에 이제 주간의 그런 어떤 상승은 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상승이 나왔고, 다만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지금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는 좀 기술주들의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가 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전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넘겨놓고 고점을 넘기고선 돌파 매수가 아니라 고점이 이제 넘기고 나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금요일 날 고점을 또 돌파를 했죠.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뭐 오늘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오는 이제 가장 큰 조정이 나왔죠. 한 0.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금요일 날의 시장은 이제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느냐 그 부분에 좀 약간 주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공급망 제약과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조금 오래 가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일시적인 게 이제 조금 사실 뭐 좀 약간 길어질 것 같다라고 조금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해서 이제 더 높게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확실히 물가 안정을 유지하고 완전 고용 목표를 고려해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거다. 이 우리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해서 높게 움직인다. 이제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냥 그 부분을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굳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떤 배팅이 들어오는 게 나온다면 그냥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배팅하지 마라.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 시장에다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당장 좀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예측만으로 금리를 좀 인상하지는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금리를 좀 빠르게 인상하면은 너무 빠르게 인상하면 좀 경기가 죽을 수 있죠. 경기가 죽을 수 있고 또 연준에서 기대하는 그런 그 고용의 목표를 좀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연준의 이제 주요 그 연준이 사실 주요 그 해야 되는 업무가 그 인플레이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거죠. 그게 연 2%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준이 이제 있는 목적 그 자체죠. 연준이 있는 그 목적 자체.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있는 그 연방금리 선물을 보면 사실 내년도 2022년도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지금 83.2%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뭐 70%가 됐다가 60%가 됐다가 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50% 줄었다가 미만으로 줄었다 이렇게 계속 변경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움직이는 이 모양 자체는 내년 2022년 한 9월 정도면 금리를 조금 올리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금리를 좀 올린다, 9월 정도에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리 인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뭐 돌발적으로 생기지 않고서는 시장은 그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한 내년 한 9월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힌트를 조금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게 23일 날 헝다에서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가 한 1,000억 정도 낼 게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못 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못 낼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디폴트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시장에서는 환율이라든지 그런 어떤 움직임이 그 헝다의 이슈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걸 보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헝다 얘기가 분명히 23일 날 그런 어떤 큰 위험이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조용하고 그분에 대한 이슈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냥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9일 날 또 만기가 있고 11월 2일 날 또 만기가 있고 그래서 아직 시장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슈는 그 23일 날 갚은 걸로 끝난 거죠. 왜냐하면 29일 날 부도 안 갚을 거를 생각했으면 23일 날 돈을 1,000억을 줬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11월 2일 날 정도 그렇게 빠른 기간 안에 돈을 못 낼 거면 그것도 계산하지 않고 23일 날 일단 1,000억을 이자로 지급을 하는 형태를 봤을 때는
아마 이번에 어떤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헝다 이슈는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에 다른 회사들이 뭐 연쇄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뭐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는 그 헝다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뭐 대마불사 없다, 뭐 그냥 뭐 망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23일 날에 그 취했던 액션을 보면 헝다는 조금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28일 날 뭐 지금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구글, 오늘 이제 그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죠.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냅이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애플에서 그 광고나 이런 부분에 개인의 그런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조금 제공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제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스냅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페이스북도 약간 비슷한 구조에 있어서 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오늘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발표되는 뭐 캐터필라, 뭐 코카콜라, 머크, 보잉, 뭐 맥도날드 이런 어떤 그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이 회사들이 다우 지수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하는 기술주들이 또 나스닥의 뭐 한 30% 정도를 또 차지하기 때문에 S&P의 한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 그런 실적 발표에 의해서 시장은 좀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28일 이후에 나오는 그런 어떤 회사들의 실적들은 괜찮을 거라서 이번 주에는 좀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8일 날 실적 발표를 여러 회사들이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날 이제 미국이 3분기 GDP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률이 얼마나 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3.0%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전분기에는 이 GDP가 기저효과로 인해서 6.7%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번 분기에는 한 3% 정도로 좀 약간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좀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 다음 날에 연준에서 항상 그 통화 정책을 할 때 좀 제일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PCE 물가 지표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그 물가 지표는 또 전월보다 뭐 한 0.2% 정도 오르고 지난해 Y 대 Y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월보다는 한 3.7% 정도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좀 물가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고 GDP는 이제 좀 확연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을 예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의 예상치가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높게 나오고 뭐 성장률이 또 너무 낮게 나오면 또 한동안 시장은 좀 그걸로 인해서 좀 약간 그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11월 2일, 3일 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좀 약간 그런 부분의 회의가 좀 가까워지고 있어서 시장의 경계심은 아직까지 계속될 것 같긴 한데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움직임이 진짜다. 그 움직임이 진짜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월 2일, 3일까지는 조금 미리 예측해서 좀 주식을 흔들리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좀 사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주식은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FOMC 회의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때는 좀 약간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이 진짜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래도 포트의 현금은 항상 한 10% 정도, 적어도 10% 정도는 좀 들고선 그런 시장들을 좀 보자. 그래서 이번 주에 움직이는 그런 시장 속에서 좀 포트를 계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종목들을 조금 잘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현금도 항상 일정 부분은 가지고선 그런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진짜 그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좀 대비하면서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좀 상승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실 필살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코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종목 고민 살펴보시죠. 롯데렌탈입니다. 매수가 58,5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롯데렌탈 4만 원에 장마감 지었습니다. 1.3%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매수가는 58,5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예전에도 롯데렌탈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앞전이었죠, 이 앞전에. 앞전에 네. 이제 신규 상장주고 내려가는 모양이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 이 회사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많이 내려오긴 했고 지금 시장에서도 좀 약간 롯데렌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으로 나오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길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네. 이렇게 기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겠죠.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 상장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는 조금 되도록이면 조금 충분히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지금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 좀 밑에서 계속적으로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58,500원에 10% 정도 들고 계신데 지금은 그냥 일단 보유하시고요. 보유하시고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그냥 일단 하락 브레이크는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차후에 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또 시간을 좀 보내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패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지금은 뭐 손절하기도 늦었고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부터는 한번 이렇게 저도 제가 왜 신규 상장주를 싫어하냐면요. 지금 이 롯데렌탈 하시는 분처럼 저도 이런 경험을 했겠죠. 예. 이 신규 상장주들 다 뭐 매매를 해봤겠죠. 매매를 신규 상장주 중에 상장되고 나서 막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규 상장주 매매를 해봤는데 와 이거 뭐 내려와서 충분히 내려왔다고 사서 이런 구간에서 뭐 사봤겠죠. 제가 뭐 매매를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네.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갈 네. 것처럼 사봤겠죠. 엄청 고생해요. 엄청 고생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게 기억 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냥 사실 이런 차트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그냥 보여요. 그 다음 흐름이 그냥 이렇게 기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갈 것처럼 해요. 그러다 또 빠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롯데렌탈이라는 이 회사가 렌트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KT 렌트카. 렌트카라는 업종 자체가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부각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AJ 렌트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예전에 렌트카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 회사들이 시장에서 어떤 이슈로 뭐 크게 올라가거나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 회사가 매각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아니면 그래서 이 업종 자체가 더더군다나 막 이렇게 주목을 받거나 하는 업종이 아니어서 일단은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좀 손실이 만회가 되는 어떤 구간대에 오면 한 5만 원 근처 구간대 이제 아마 4만 7천 원 여기 위에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원대 구간대에 오면 그때는 조금 빠져나올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손해 없이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할 게 있다거나 뭐 아니면 조금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 속에서 한 4만 7천 원 이상 한 5만 원 정도 구간대에 조금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회비용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게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또 다시. 이런 패턴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구간대에서는 좀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좀 자르고 나올 생각을 조금 미리 하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관망 의견 드리고요. 일단 반등하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렌탈은 48,000원 부근쯤에서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신기계입니다. 매수가는 3,890원이고요. 비중은 2%라고 하십니다.
네, 한신기계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23% 상승을 했고요. 4,705원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 이제 수익권에 있는 상태이십니다. 장중에 4,91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한신기계 이야기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죠? 네, 원자력 관련주죠. 원자력 네. 관련주.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비중이 적어서 이제 아쉬워갖고 네. 이제 더 사셔도 되냐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꼭 거기서 이제 사고가 터지죠. 그러니까 조금 항상 더 그래요. 항상 하려다가. 이렇게 조금 산 종목들이 막 올라요. 맞습니다. 올라서 수익이 아쉬워서 이제 거기서 왕창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또 내려 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한신기계가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일단 흐름은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로 담는 것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영역이죠. 기술적인 부분의 영역이고 좀 이제 빠르게 들어갔다가 또 하면 손절해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영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승 여력은 더 있어 보여요. 일단 네, 더 있어 보이고 일단 이 앞전에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옆에서 이제 기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 이 부분의 종목들을 보고선 뭐 매매를 꼭 한신기계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매도냐 매수냐라는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면 그럼 일단은 매수할 타이밍을 좀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다시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비중이 적기 때문에 불타기를 할 때 많이 불타면 지금 이 비중 2%의 종목도 뭐 하루 만에 그냥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욕심부리기보단 기회를 주면 산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뭐 안 주면 그냥 올라가면 그냥 있는 것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서 상승이 나오면 그냥 있는 것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와서 눌러주면서 뭐 한 3,700원, 뭐 3,800원 이 정도 부근에 원래 내가 샀던 가격대에 한번 다시 온다라고 하면 아 그때는 조금밖에 못 샀으니까 지금 내려왔을 때 내가 산 그 가격 부근까지 또 내려오면 거기서 한번 추가로 담는다라고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그냥 기술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반등 나오고 이제 오른쪽 어깨죠. 그러니까 어깨 밟고 다시 밑으로 내렸는데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럴 경우에 앞전 고점도 넘어갔죠. 앞에 고점도 넘어가고 그럼 이게 상승이 나올 때 이 앞전 고점을 밟고 갈 수 있어요. 4,000원 정도를. 이렇게 밟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앞전 고점을 밟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앞전 고점을 여기를 돌파하려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 여기서 한 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폭락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매물이 쏟아지면서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앞전 고점을 넘기지 않고 밑으로 눌렀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이 나오면 이거를 힘을 모아서 올리면 이 앞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예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4,000원 정도 눌리면 여기서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밑에서 받는다. 다만 여기서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것만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우진하고 일진파워 얘네들을 네.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정기술 그리고 이제 한전산업 얘네들을 이제 같은 원자력 종목들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얘만 올라가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터질 수 있어요. 그날은 예를 들어서 내일 한정기술 뭐 이런 것들은 막 이제 하락이 좀 크죠. 하락이 큰데 이 한신기계가 만약에 급등을 해요. 그러면 그날은 급등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뒤에 폭락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 다 같이 패거리로 움직이면 이 종목이 내려가면 저 종목을 사고 저 종목이 내려가면 저 종목을 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근데 다 같이 내려오는데 얘 혼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럼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메커니즘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신기계에 대한 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Y솔입니다. 매수가 12,349원, 비중은 12%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시죠. 1,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0.48%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Y솔. 매수가는 12,349원이라고 하는데요. 비중이 12%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5G 관련된 종목이죠. 네, Y솔. Y솔. 일단 지금은 흐름이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지쳤어요. 지쳤어.
원래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그런 5G 시대,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기술주들의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결국엔 통신이다라고 해서 이제 KMW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죠.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뭐 KMW 뭐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고 다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 권역에서 조금 그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이 일순간 좀 멈췄어요. 일순간 좀 멈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약간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와이솔도 마찬가지죠. 와이솔도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하락은 멈췄고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좀 지쳤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 전에 그 미국에서 그런 통신에 관련된 인프라 수주나 이런 것들을 뭐 통신 주파수도 입찰을 하고 그 통신 주파수를 또 어떤 회사가 가져가고 그 회사가 가져가면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뭐 이런 큰 회사들이 가져가면 그걸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주를 내리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KMW라든지 뭐 이런 와이솔이나 이런 회사에다가 이제 장비를 수주를 해서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어떤 구조인데 그 주파수를 입찰을 받은 다음에 수주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러니까 그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쳤어요. 이렇게 뭐 코로나 있는 와중 속에서 2020년도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이 와이솔 같은 경우도 보면 앞전에 이 상승 추세가 지키다가 옆으로 기면서 기다렸는데 이 안 나오니까 오른쪽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밑으로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내려 타는 거죠. 내려 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5G 관련주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무서워요. 이 종목들이 한번 내려오면 이 6G 나올 때까지 계속 내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진폭이 상당 부분 굉장히 커요. 막 4,000원짜리, 4만 원짜리가 4,000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제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와이솔이라는 이 종목 자체는 약간 실적의 변동성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도 좀 약간 다행히. 그래서 약간 종목의 변동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KMW나 이런 종목들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이걸 주봉이나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 지금 현재 이 와이솔의 가격이 일단 월봉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일단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2,000원이라는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 정도 가격대거든요.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 위험한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대를 그 예전에 이게 고가권역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잖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가격대예요. 지금 그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이 와이솔이라는 종목은 그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좀 약간 끼가 있고 또 혼자 그런 아직까지는 장기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사신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본인이 이제 주식을 사실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저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을 산다고 바로 올라가면 좋죠. 네, 바로 올라가면 제일 좋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는 그 타이밍 올라가는 타이밍을 뭐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에 맞출 수 있으면 좋겠죠. 좋겠지만 사실상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2,000원 정도 권역에서 사셨으면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가격에 사셨고 요 가격 정도에 사신 건데 지금 뭐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막 급등하는 종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셨을 때 이 밑으로 밀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고 밀리면 손절할 거냐 아니면 버텨볼 거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저 같아도 이건 그냥 버틸 것 같아요. 그냥 이 가격에서 밀린다고 여기서 손절하기보다는 이 가격이었으면 여기 밑으로 밀리면 이건 손절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벌써 한 번 1단 하락하고 옆으로 기다가 지금 2단 하락까지 나왔거든요. 이 가격에서는 일단 들고 버텨볼 만하고요. 버티면 반등이 나와서 일단은 본인이 사신 12,000원 권역대는 한 번은 무조건 찍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121선이나 61선이 이 위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12,000원 권역대는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좀 기다려 보되 근데 본전 이상 오면 그때는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와이솔이라는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긴 텀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그 다른 종목으로 바꾸는 게 낫냐 아니면 이 종목을 갖고 끝장을 볼 거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적당히 올라오면
좀 팔고 그냥 다른 종목 통신주보다는 다른 쪽에 관련된 경기 민감 관련주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네. 네, 와이솔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젠입니다.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75%. 꽤나 많이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52,700원입니다. 네, 3.8%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 52,600원까지 찍어내고 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젠? 네, 시젠 같은 종목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뭐 버텨야죠. 근데 제가 이 시젠 같은 종목은 이 앞전에서도 계속 이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하지 말자. 그냥 되풀이 파동만 있을 뿐이지 그냥 계속 물렸다가 본전되고 이런 어떤 패턴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할 때 따라가면 무조건 물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왔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어떤 진단키트주들보다는 훨씬 좋죠. 그래서 지금 버티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기는 한데 좀 버텨주고는 있어요. 버텨주고는 있는데 좀 그냥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각자 위드 코로나로 가서 이제 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 진단키트 주들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들고 버텨볼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죠. 다만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거죠. 꿈을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앞전에 진단키트주들이 앞전에 냈던 그 매출의 2배를 낸다 하더라도 여기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다 반영을 한 거죠. 이미 이때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이거 여행주 이런 것도 생각하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시즌이 1년 전에 주식은 미리 여기를 다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후에 벌어질 일들 다 예상하고 실적을 다 미리 땡겨간 거죠. 이때 실적이 최고였을까요? 아마 실적은 이때쯤이 최고일 거예요, 지금. 예, 이때쯤이. 그러니까 실적보다도 주식은 항상 먼저 앞서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죠. 진단키트가 더 많이 팔릴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주가의 흐름은 크게 상승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만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서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 급등에서 나와야 돼요. 그 급등에서. 휴마시스 한번 잠깐 볼까요? 휴마시스 오늘 그 어떤 공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이랑 뭐 어떤 부분에 협약을 해갖고 좀 진단키트 주고 뭐가 뭐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고점을 만들었죠. 이 앞전에 물린 게 있었다면 이때 나왔어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시젠도 가다가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단번에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젠도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다가 또 어떤 그런 눈치를 보다가 어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앞전처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서 이 앞전에 이만큼 상승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이만큼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을 때 다시 요만큼 상승 나왔죠. 더 상승이 작아졌죠.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 상승이 나올 수 있죠. 다만 자꾸 여기 좀 작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다가 뭐 어떤 그런 뭐 시즌에 뭐 어떤 기업적인 체질이 변하거나 뭔가 변하고 어떤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예상하기 좀 힘들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냥 한 75,000원 권역 정도 주면 나올 생각하자.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추세에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상승이 좀 나오면 일순간 상승이 나오면 한 7만 원 권역대 예상되는데 이것 또한 손해 없이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10년을 버텨도 나는 손해 없이 나오겠다라고 하면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은 그런 네. 게 아니라면 일단은 조금 이 정도 오면 절반 정도는 조금 비중 너무 많으니까 절반 정도 좀 팔고 나머지 절반을 보고 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밟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해요.
요만큼까지 갔다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고 한 10만 원 정도 권역까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빠르게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반응이 나오면 다시 5만 원대까지 또 하락했다가 만들면서 여기를 넘어갈 때 이런 패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시장의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위드 코로나 이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때 기회를 한번 줄 수 있으니까 그 기회에 좀 반응을 하면서 좀 약간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 더 줄여보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령제약입니다. 매수가는 26,600원, 비중은 4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14,5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장중에는 14,7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보령제약.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26,6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40%가 돼요. 네, 일단은 제약주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어렵죠. 제약주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그러니까 코로나의 이슈가 아닌 어떤 제약주들은 제약주라고 해서 뭐 항상 다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주들이나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각계존투의 성향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약을 개발했다. 뭐 어떤 파이프라인이 뭔가가 생겼다라고 하면 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죠. 근데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좀 많은 종목들이 이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우리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어 하면 급등하고, 아 우리 약 중에 뭐 코로나 치료제 효과가 있어라고 하면 급등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너무 많이 탔어요. 그런 분위기를 좀 너무 많이 타서 가격이 좀 그렇게 좀 고가로 형성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자리를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권역대에 있는데요. 좀 약간 지금 상황 속에서는 많이 내려온 종목도 있고 약간 좀 덜 내려온 종목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대의 권역이나 그런 부분이 평상시의 가격대에 비해서 이제 기업의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가치는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급변동하지 않아요. 기업의 가치는 상승을 하더라도 이 보령제약을 하나 보시면 기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성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의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다만 주가의 움직임은 그거를 좀 앞서갔다가 좀 뒤처졌다가 앞서갔다가 뒤처졌다가 하는 모양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뭐 기업의 성장의 어떤 그런 부분의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기업의 성장의 어떤 흐름을 좀 주가가 먼저 앞서갔다가 조금 뒤처졌다가 다시 또 앞서갔다가 또 그런 어떤 큰 추세의 흐름으로 또 만나서 내려오고 있죠. 일단 보령제약 같은 경우 지금 26,000원에서 지금 14,000원 정도까지 기다리신 건데 26,000원이면은 사실 지금 이게 무상증자를 하면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가격대가 지금 24,000원이 보유 그 가격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 서로 약간 희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매수한 가격은 아마 더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금은 이게 무상증자 한 것 때문에 지금 26,000원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게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큰 어떤 흐름은 장기적으로 좀 성장하는 회사는 맞다. 다만 그 성장하는 어떤 큰 축에서 너무 오바를 했죠. 여기서 너무 오바를 했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오바를 했으니까 다시 이제 제자리로 좀 오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권역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권역에서 뭐 대응의 어떤 부분으로 치면 이걸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들고 좀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배당도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배당이 얼마인지 한번 보면 한 100원 정도 배당을 하는데 일단 뭐 배당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는 어떤 부분에서 뭐 다른 종목도 이 종목의 비중이 좀 너무 많아서 좀 덜고 나와서 만약에 다른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17,000원 부근, 17,000원 부근, 요 정도 부근에서 17,000원 이상 올라가거나 17,000원 부근부터는 좀 이제 매도를 하고 한 절반 정도로 줄일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그냥 들고 버틴다라고 하면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한 12,000원 정도 권역까지 봐야 되거든요. 이 앞전에 횡보하는 이 구간까지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내려가다가 중간에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으로 17,000원을 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게 12,0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도 그냥 버티면서 끝까지 볼 거냐 아니면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팔 거냐. 그러니까 내려갈 때 팔 거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반등했을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했을 때 안 팔고 내려갈 때 파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종목들에서 가장 큰 실수가 중간에 반등이 중간중간 있는데 이 종목을 반등할 때 팔지 않고 이제 이 19,000원 이 가격에서도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때 안 팔고 오히려 내려가니까 이거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를 내가 비중을 줄일 거냐 안 줄일 거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미련 없이 내가 결정한 대로 가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안 팔 거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와도 다시 내려갈 거 알지만 어차피 내려가 봐야 12,000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 권역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버틸 거냐 그 두 부분을 가지고 미리 결정을 하신 다음에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령제약, 제약주의 40%가 그냥 현금이 묶여 있어서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조언은 좀 비중을 덜어내자. 일단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덜어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다가 제약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비중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고 나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로써 보령제약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상담 나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하셔서 많은 좋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2부가 훅 지나갔는데 전문가님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패션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은 신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1부와 2부 신강석 전문가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2부 때, 3부 때는 또 새로운 분이 나타나십니다. 3부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